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의원들의 획기적인 조례 상품을 소개합니다. 알짜 조례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라이커머스 10일. 대한민국 최초 조례 라이브 커머스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자, 오늘도 어렵고 낯선 조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릴 대한민국 대표 조례 마스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동엽 씨, 이호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조례를 좀 팔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신지. 저는 일단 저를 좀 좋아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 팬이?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는 이제 고령 사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65세가 넘어가면 가는 곳마다 나를 업어주겠다는 이런 조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일단 누가 들썩들썩 지게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예. 지게차 없으면 지게라도. 지게라도. 예. 그 고려정 아닌가요? 이동엽 씨는 어떤 분을 저는 뭐 현실적으로 네. 우리 또 방송에 주관하는 게 또 서울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아, 방송 연장이 가능한 그렇죠. 시즌 3로 갈 수 있게. 예, 그런 연장 조례안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지만 MC는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봐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분이 지금 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품 판매할 의원 만나보시죠. 네, 이숙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자, 반갑습니다. 저희 환영합니다. 서울 라이커머스 반갑습니다. 11에 오셨고 저희가 사실 이제 소개 시간을 조금 드리거든요. 예. 그 시간 안에 자기 소개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와 또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만 서울 시민의 살림이라고 하죠.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상임입니다. 근데 지금 국정을 통해 봤더니 네. 경남에서 오셨더라고요. 교육의 도시 경남. 맞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 진주시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의회 의원이 되셨는지. 원래 이제 서울 진주에서 다 마치고 네. 서울로 결혼을 하면서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 활동은 아이들 키우면서 네. 지역 봉사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향군인의 여성의 이사 네. 그리고 법무부 갱생보호 이사 재단 이사라 맡아서 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서초 포럼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네. 포럼을 형성해서 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계속 좀 추천을 하시고 네. 권유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신 이유는 이제 사랑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사랑을 하면서 찾아서. 그렇죠, 찾아서 올라오시게 된.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재향군인의 여성의 이사님이시면 남편분이 군인이신가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는 건 네. 가족이나 남편, 아들 네. 모든 가족 중에 네. 한 분이라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의 가족은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 다 되네요. 저는 저희 다 해당되네요. 네네. 이효성 교수님도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필이에요. 미필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의원이 되시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사실은 제가 재선의원이거든요. 네. 초선 때는 이제 9대 때인데 네. 그때는 아마 이제 저희가 소속 정당이라 이 소수 정당의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이었을 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뭐 유딜 일자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네. 예, 지금은 제가 의회 활동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건 지역 재개발, 재건축 네.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방배, 반포 이쪽을 제가 거의 그 심의위원을 역할을 하면서 오직 그 곳에만 이제
몰두를 많이 했었죠.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죠. 활발한 지금 예. 반포죠. 가장 내가 손 잘했다 아니면 손 네, 꼽을 네. 만한 일이다 뭐 좀 기억에 남는다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한번 보고 얘기를 네네. 해볼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지난 좀 일은 참 많은데 지난 8월에豪雨로 인해서 서울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예. 제가 수해 발생 당시에 제가 네.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죠. 예. 그리고 지방세 감면과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재해 네. 그 관련 목적 예비비를 통한 피해 지원이라든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융자 특별 보증 등을 포함해서 종합 지원 대책을 예.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네. 미리 이제 종합 대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됨에 따라서 각종 보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네. 수해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 강남역 맞았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중랑구도 그렇고.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대심도 이 부분을 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서초구가 상습적인 침체 구역들, 예. 그 부분은 이제 수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 또 촉구를 하고 지금 진행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떻게 들고 오는 상품 준비하게 된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지난번에 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인 뭐 2인 만날 수 없고 집에서 거의 이거 생활하다 너무 힘들었죠. 네. 당시에 제가 이제 기르던 식물들을 이용해서 집안에 이제 카페, 정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뭘 가져오셨네요. 준비해 오셨어요. 집에서? 네. 친 그 한두 번 모셔서 차를 마시고 네. 힐링하면서 심신을 치유했던 네. 그 귀한 경험을 통해서 하게 이게 되었고요. 어디입니까? 의원님 집이세요? 저희 베란다. 야, 그 화보 같아요 무슨.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이거를 다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술센터예요. 거기서 품종이라든지 주요 반려식물병원이라든지 예. 저희들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에요.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그 국무총리 공간에 있는 900년 된 등나무고요. 900년 대. 예. 이게 이제 갈등해가지고 씨앗을 저한테 하나를 갖다 주신 거를 제가 기술센터에 기부를 해서 여기 씨앗을 심어서 발화가 된 상태고 설마 이렇게 컸다고요? 이렇게 컸고 아마 우와. 지금은 더 많이 커 있을 겁니다. 네. 신기하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심어서 기르는 것보다 스토리텔링이 되고 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자라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커갈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지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예. 접합할 건가 생각을 하다가 지유농업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죠. 치유구나. 이동엽 씨 치유 아시죠? 영어로 치유. 뭡니까? 케어. 근데 이게 케어 아닙니까? 케어. 뭐 심리 맞죠? 영역에서는 이 원예 치료가 사실상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아픈 분들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성장과 성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 차원으로 이걸 하나의 사업화하고 네. 이게 하나의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저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아끼는 영역이 원예 치료거든요. 너무 좋네요. 예, 사실 네. 요즘 같은 상황에 묻지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발생이 근심 걱정이 되죠. 많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그 원해나 이런 부분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 맞아요. 많이 되죠. 정서적인 맞아요. 치유가 정말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서울시가 도심에도 아마 이런 치유센터를 좀 네.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을 좋죠.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매미 소리. 강변이죠. 한강변. 네. 저희가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얼른 좀 자연 이런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조례가 마련되고 실행이 된다면 아이들이 커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바쁜 현대인들한테도 심신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과밀한 땅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면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끼리 부딪히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좀 순화시키는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방향이라고 봐요. 제도 아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또 의외로 자기 스스로 정신과 가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그런 데 참여해서 자기 삶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네. 어떠십니까? 들어보니까.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낯설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치유농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나라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지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런 수요들을 조사하신 게 아닌가. 실제 이제 유럽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요양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치유 사업들이 그 치유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거잖아요. 네.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분들에게 정서나 그 좋은 아마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리 추구가 아니고 예. 치유를 위한 그럼요. 농업 영리 추구도 있죠. 있고 동시에 예, 도움도 동시에 되죠. 산업화도 할 수 있는 네. 예. 가장 광범위하게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몸도 마음도 힐링이 필요한 시대죠. 자, 더욱더 관심이 가는 이숙자 의원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상품을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조례로 판매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치유농업을 통해서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이 마음을 위로받고 그리고 소면해 나가는 그 지역에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죠.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시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많이 내셨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조례냐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조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는 정서 인프라거든요. 그 정서 인프라와 관련된 게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유사 조례가 있었나요? 예, 지금 없고요. 지금 오히려 치유농업 조례 이후에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바는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치유 농업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땅도 없는데 혼자 그냥 뭐 농업할 수는 없잖아요.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있잖아요. 박사형으로 해서 도시에서도 네.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 조건만 만들어주면 네. 식물들은 자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시설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작업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도 되는데 다만 몰라서 하지 않을 부분도 있고요. 발코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논을 만드세요. 네. 그렇게 네네. 해서 네. 거기다가 닭 기르고 고추나 뭐 양상치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배달만 생산물로 해요. 아니 이를테면 저는 지금 집에서 고구마를 기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요? 고구마를 한 이제 페트병 재활용해가지고 네. 한 15개 정도를 넣었더니 지금 거의 정글이에요 저희 집. 정말요? 뭐 정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네. 다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 너무 얘네들이 잘 자라는데 네. 이를테면 우리가 치유농업 같은 거 한다면 뭐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뭘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씨앗을 막 배달해주고. 아마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고 네.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조례상에서 이제 한번 치유 농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파이가 되면 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 치유 농업을 산이나 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서쪽 같은 경우는 우면산이나 청계산 청계산 등 있고. 네. 네. 그 일부 자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부지로 활성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건 준비된 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계획 네. 중이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숙자 의원님의 조례 상품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자 의원님을 도와주실 쇼 호스트는 이동엽 씨입니다.
상품은요,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치유, 자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열광할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우리 시민 건강 및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쭉쭉쭉 이렇게. 조례 소개 어떻습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까? 핵심을 잘 골라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완판 가능하겠습니까? 100%. 100%뭐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렇다면 오늘 상품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이 직접 키우는 농작물이 물과 햇빛을 받으며 우럭우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로 생명의 위대함이 느껴지고 힐링이 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 몸과 정신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치유농업,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유, 벌써 끝맺음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의원님 아시죠? 네. 자, 이 조례만의 독특한 뭐 점이 있을까요? 네, 그간 치유농업이 도시농업의 한 측면으로 인식이 되면서 네. 독립적인 정책과 사업이 없었습니다. 치유농업 조례는 기본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치유농업 양성까지 치유농업에 관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향후 조례를 근거로 치유농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상품이 이제 시행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네,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등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유농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큰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지금 딱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간략하게 이 상품 다시 핵심만 짚어가지고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농업을 통해 수확물을 얻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교류를 통해 농촌도 활력 있게 일석삼조 치유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 버튼 막 눌러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 임팩트 있는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서울 시민 여러분, 저와 같이 치유농업으로 힐링을 시작해 볼까요? 힐링하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이숙자 의원님 이거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주 만족스럽고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남의 상품 팔듯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 상품 팔고 계신데. 네, 이동엽 씨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일단 저도 한 10년째 농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식 농사. 아, 네, 농사 짓다 보면 또 아이들 보면서 또 힘들 때도 있지만 힐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치유 농업이 이제 활성화되면 네, 아마 힐링을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강력 범죄들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어떨 되네요. 때는 애들보다 네. 식물이 날 때도 있어요. 다행히 애들은 막 뛰어내. 식물 보고 있으면 훨씬 나. 네. 움직이지도 않아. 걔들은 조용해 일단. 조용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식물이 정말 자식보다 날 때가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역시 이분 동의하시는 겁니다. 20년 넘게 키웠는데 애가 아직도 20살이 넘었는데도. 네,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조례가 좋았던 건 뭐냐면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되는 건 진짜 드물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 원예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 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이 심리 성장을 동반하는 치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이 성장하면서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열매까지 보면서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일석삼조 효과를 갖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조례를 내신 거거든요. 저한테 이거 사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 1순위 구매입니다. 예, 극찬입니다. 가능하겠는데요? 네, 극찬.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숙자 의원의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서울 라이커머스 11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는 종식이 되어갔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소강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8일 위원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틀 만에 민선 8기 서울시정 추진을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처리를 했고요. 일주일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1년간 숨돌릴 틈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1000만 서울 시민을 민생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민생 정책을 제안해서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님이 앞으로도 활기찬 의정 활동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